비트코인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들이 많이 나온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딱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달러가 큰 폭으로 녹고 있는 가운데 미국 증시는 혼조세 하락으로 시작을 했었으나 지금 천천히 기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31,000달러를 뚫어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31,000달러대 입성해버린 비트코인 31,147달러, 이더리움은 1,704달러에서 거래가 힘차게 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뒤흔들 만한 그런 정보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다름 아닌 ETF에 관한 것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ETF. 자, 일단 크립토 맘이라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지지하지만은 단기간 내에 승인은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가운데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블랙락이 SEC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은 그들이 이번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락이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기 자본을 조달할 계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에릭 발추낫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하게 새롭게 추가된 내용으로서 이 자금은 초기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블랙락이 조금이지만은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물론 초기 자본이 ETF 서비스 제공에 충분한 자금은 아니기 때문에 대량의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은 블랙락이 이렇게 초기 자본 조달에 나선다는 것을 공개했다라는 점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의 다음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블랙락의 움직임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빠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초기 자본으로 블랙락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해당 소식은 빠르게 암호화폐 커뮤니티, 특히 비트코인 커뮤니티를 강타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소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한 방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블랙락이 신청한 비트코인 ETF에 Q10 넘버가 부여가 됐다. Q10 넘버가 무엇이냐? 주식, 증권, 식별 코드입니다. 즉 거래가 될 증권 및 펀드에 부여되는 번호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ETF가 승인될 것이다 라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다가 해당 ETF에 대한 식별, 고유, 번호 및 나스닥의 거래를 위해서 공식적인 티커까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공식적인 티커는 IBTC. 해당 정보를 공유해준 트위터 사용자 마티파티에 의하면 미국의 많은 증권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예탁 결제기관 DTCC 문서에 따르면 나스닥에서 해당 IBTC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물론 이 부분은 제가 잘 아는 부분까지는 아니어가지고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일단 확실한 것은 나스닥에 IBTC가 등록이 되었고 블랙락이 SEC에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시드캐피탈을 통해 가지고 지금 비트코인 매입에 들어갔다라는 것인데요. 자,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정말 조만간에 승인 발표가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루머가 돌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26,000달러부터 31,000달러까지 최근에 반등을 했는데 상승을 했는데 자, 그 배경에는 이 큰 고래 기관들이라든지 혹은 내부자들이 조만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될 것을 미리 알고 매입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비잔틴 저널 같은 경우도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CME 선물 미결제 약정 수치가 사상 최고치까지 달했으며 GBTC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상황. 이걸 봤을 때 분명히 현물 ETF 승인을 염두에 두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 이상 루머를 루머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가지 문서가 그리고 데이터가 그를 증명을 해주고 있다. 정말로 올해 안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나오게 되는 것인가? 기대가 어마무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동향 및 분석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엑시트 펌프 분석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이 31,000달러 저항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가 비트코인 현물을 대량 매수를 해버렸다. 자,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강한 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항을 뚫지 못했고 숏 스퀴즈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에서 가격을 더 끌어올리려면은 더 많은 매수세 및 상승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항은 깨질 때까지 깨지는 것이 아니다. 31,000달러 안착이 되기 전까지는 방심할 수 없다. 닥터 프라핏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저항을 완전히 뚫지 않은 가운데 비트코인 25,000에서 6,000달러 유동성이 많이 몰려있는 것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자리에 롱쟁이들이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내려가가지고 이거를 쓰리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 것인데요. 자, 과연 지금부터 가격이 위를 뚫고 쭉 올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밑으로 한번 내려와가지고 청소를 한번 하게 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예측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YG 크립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조정에 들어가게 되면서 25,000달러까지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비트코인 약세의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은 상황.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일단 경고를 하긴 합니다. 추세를 뚫긴 뚫었는데 해당 저항 구간, 과거에 이런 식으로다가 꼬리를 남기면서 내려오게 만들었었던 강력한 저항이라는 것인데요. 이거를 뚫고 32,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면 더욱더 폭발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의 기세가 어마무시한 상황 속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최근에 미국 증시가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 디커플링 한번 지대로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와 동시에 이를 도와주기라도 하듯이 달러도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죠. 지지 구간을 뚫고 쭉 내려오게 될 수 있다면 그 안에 위험 자산들 폭발적인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키스라는 분석가, 사람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지금 저항을 뚫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을 하러 내려가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이대로 쭉 상승할 것이다. 카스틀리오 트레이딩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지금 비트코인이 저항의 직면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것만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면은 다음으로는 거래가 가장 많이 진행됐었던 구간인 34,581달러까지 비트코인이 한 번에 쏘게 될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정말 한번 가는 것인가? 최근에 많은 분석을 맞추지 못했었던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는 피보나치 비율로 0.5에서 0.618짜리가 32,000에서 5,000달러짜리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상승했다가 떨구지 않겠느냐라면서 자신의 하락 관점을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4,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차트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정말로 ETF가 승인이 돼버린다. 그러면은 30,000달러대가 문제가 아니라 40,000달러대까지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한 가지 불안한 점이 있다라면은 이 시장의 환희가 조금씩 느껴지고 있다. 알트코인들의 상승과 함께 희망 회로가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 및 기타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코인베이스가 다가오는 화요일 SEC와의 소송전에서 기각 최종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SEC는 최종 의견서에 SEC는 코인베이스에 상장된 암호화폐들이 증권이 아님을 전혀 입증하지 못했다. SEC는 기본적으로다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라는 점을 언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일각에서는 이런 식으로 SEC가 계속해서 암호화폐 관련해가지고 궁지에 몰리자 자신의 지위를 그나마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ETF를 승인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한 주 중에 하나죠. 캘리포니아에서는 앞으로 암호화폐를 통한 범죄 행위를 근절한다라면서 내년부터 암호화폐 ATM 거래 한도를 하루 1,000달러로 제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저는 헛웃음 나옵니다. 헛웃음. 지금 미국에서 범죄가 얼마나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까?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흑인들이 가게를 다 털어버리죠. 캘리포니아에 관광을 온 외국인들 렌터카를 흑인들이 대놓고 창문을 깨고 소지품을 훔쳐가는 장면들도 계속해서 촬영이 돼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범죄를 때려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암호화폐만 범죄다. 자, 미국 민주당다운 그런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암호화폐를 싫어하는 것일까요? 아무래도 그들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의 손바뀜 현상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고래들은 팔고 어떤 고래들은 사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일 동안 6개의 고래 주소에서 42,391개의 이더리움이 축적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다면서 루콘 체인에서는 밝혔습니다.
비트의 뒤질세라 이더리움도 지금 천천히 발동을 걸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으로는 흥미로운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와 도이체방크가 USDC를 활용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험을 실시를 했었다. 개념 증명을 완료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부디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활용이 되면서 CBDC는 발행되지 않기를 또 바라보고 다음으로는 최근에 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던 TRB 최근에 바이낸스로부터 340만 달러 전체 유통량의 42%가 인출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물량을 전부 다 빨아 당겨버린 것인데요. 바이낸스에 남아있는 TRB 잔고는 전체 유통량의 19%. 자, 이러니까 가격이 쭉쭉 올라갔었던 것이겠죠. 사실 저도 뒷북식으로다가 이런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온체인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알 수가 있다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데 말이죠. 아마 트위터 채널 중에 이거 모니터링하는 채널이 있긴 있을 텐데 나중에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체인링크 같은 경우 손바뀜 현상 마찬가지로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스윙 고래 매매는 평단가 10달러 61센트에서 61만 2천 달러 상당의 체인링크 55,311개를 매수를 했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대형 지갑들로부터 많은 양의 체인링크가 거래소들로 입금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었습니다. 20만 개가 OKX로, 30만 개가 바이낸스로, 12만 2천 개가 코인베이스로 입금이 된 것인데요. 수익 실현을 하려는 움직임일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의 강세가 살벌하기 때문에 그리고 체인링크 같은 경우는 정말 거의 600일가량이 되는 축적 기간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전해드린 ETF 관련 정보들, 그 외의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내가 정보를 찾는데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채널 지원, 광조댓을 통해서 오늘도 부탁을 드립니다. 돈 많이 버신 분들은 후원해주시면 감사히 받겠습니다만 그래도 일단 광조댓은 공짜니까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